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황우창이라고 하고요. 월드뮤직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 또 이제 기고 그리고 강연 등을 통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사랑방 월드뮤직을 통한 문화 읽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월드뮤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거꾸로 그럼 이 정도면 월드뮤직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세계 각지의 가요? 세계 각지의 가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음악 정도라고 해두죠. 일단 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뭐 들으세요 요새? 클래식 들으세요? 자, 그러면 클래식 듣는 우리 방청객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라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민족주의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19세기 한 중후반쯤에 뭐 찌간느 나오고 또 호라 스타카토라고 이런 바이올린 곡도 나오고, 소품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기존 음악 그 클래식 안에서 고전 음악이라고 불리는 음악 장르, 교향곡, 뭐 협주곡 이런 게 아니라 용어가 약간 생소한 음악들이 나와요. 그렇죠? 파가니니 이후에 유독 많이 나왔고요. 자, 이 음악이 월드뮤직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음악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 19세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21세기인 지금도 이어져 있는 겁니다.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가 프랑스에 있는 집시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 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게 뭐 찌간느 이런 곡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민요 멜로디는 집시 음악이라더라. 그럼 집시는 어떤 음악들을 했느냐? 자, 집시의 고향은 어딜까요? 집시들이 유럽에만 있을까요? 아프리카에도 집시 있고요. 유럽에 많고요.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기는 하죠. 지금까지 이 음악학자들,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집시들의 고향은 인도 북부 라자흐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봤자 요 밑에 스리랑카 정도밖에 못 가겠지만 서쪽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으로 간 데가 이베리아 반도일 것이고, 지금의 아프리카로 치면 모로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통수단이 좀 발달하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이고요. 자, 월드뮤직 이야기 또는 음악을 들으러 왔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 왜 문화,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월드뮤직은요, 지금 집시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음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소비적인, 또는 뭐 말초지향적인, 또는 아주 순수 예술 형태 음악이 아니라 그 속에 인문학이 담겨져 있고요,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월드뮤직은 음악을 떠나서 바로 문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뮤직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월드뮤직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 본연의 공통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으면 그건 월드뮤직의 범주에 모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여기에 월드뮤직의 조건은 좀 있습니다. 하나는 기왕이면 그 나라의 언어로 불려지거나 그 나라의 전통악기로 연주될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악이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의 음악 전통을 담고 있어야 할 것. 그건 사실 그 나라의 언어로 불려져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래, 음악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사람, 그 지역의 관습과 역사 등등 모든 것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월드뮤직이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든 한국의 여러 가요들, 또는 판소리든 산조든, 이게 월드뮤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넓은 의미로서 월드뮤직이 됩니다. 일단 되는데 월드뮤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든 또는 뭐 산조든 판소리든 요즘 우리 가요든 케이팝이든 한국에서만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악은 맞지만 케이팝이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든 이건 영미권이든 전 세계 대중음악에서 나올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일 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싸이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저런 음악 형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월드뮤직이 아니다. 그냥 한국에서 나온 대중음악일 뿐이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케이팝도 그렇고 뭐 한류도 그렇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월드뮤직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 그 관습,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또 90년대 중반에는 라이쿠더라는 기타리스트가, 이 사람도 뭐 블루스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한 국리를 합니다. 음반 제작자와 함께. 여기 미국 서부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예전에 막 쿠바 음악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이런 음악들을 더 이상 못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쿠바 하바나 가면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거기서 그 옛날 노인들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후다닥 녹음이나 하나 올까? 하고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표 끊고 준비 딱 해서 쿠바 쪽에다 수소문해가지고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수소문 좀 해주시죠. 하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 모여서 녹음할 거니까 2주 안에 살아계신 분들은 좀 와주세요. 휙휙휙 모여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나서 뚝딱거리고 만든 게 바로 그 이후 쿠바 음악 붐을 일으킨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40년 동안 음악 한 번 안 했던 할아버지, 90세 먹은 할아버지, 나 음악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왜 누가 날 찾아? 하고 오시는 분들. 아니 나 구두 닦기 하고 뭐 하고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노래하자고? 그럼 뭐 하지 뭐 하면서 오신 노래하시는 분. 또 나는 그래도 종종 나갔다는 왔는데 뭐 저분들이 모이신다면 나도 가야지 하고 오신 홍일점 여자 가수. 이런 분들이 바로 콤파이 세곤도, 이브라임 페레르, 오마라 포르톤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쿠바 음악 90년대 중반 이제 세계를 휩쓸었고요. 97년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음악 노래 부르다가 무대 위에서 죽으면 원이 없겠네. 소원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쨌든 2000년, 2001년에 본격적으로 붐이 불면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대한민국 최초의 쿠바 가수들이 와서 내한 공연도 했었죠. 그전에는 저기 위에 북한 다음으로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독재 국가, 카스트로 평의회장이 있는 나라, 저기 무서운 나라였다가 쿠바라는 나라 이미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조금 게으를 땐 게으르지만 낙천적이고 그래도 참 음악을 알고 멋을 알고 음주가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나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미지가. 이처럼 음악의 힘은 그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런 것들도 바꿀 수 있고요. 또 한편은 그 이상으로 역사 관습 모든 문화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음악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음악은 또는 우리 음악 속에 담긴 문화는요, 과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수십 년 전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라는 유행어도 있었고요. 또 우리 것을 사랑합시다 또는 현대 창작국악 형태로 국악의 음악도 나오고, 또 대중음악이 어떤 식으로든 자 우리나라 한류의 붐이 일본과 동남아, 중국을 휩쓸고 이제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브라질에 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반갑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좋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긍정적으로, 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음악,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뮤직은
음악을 넘어 문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드뮤직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자까지 거창하게 갔죠. 월드뮤직이 정말 그렇습니다. 월드뮤직은 문화다. 그 안에 수많은 문화의 단초들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즐기실 때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음악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즐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에 많이 가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세상엔 정말 들을 음악들, 즐기거나 공부하거나 뭐든 간에 들을 음악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것들이 많고요. 낯선 음악 또는 낯선 문화가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항상 듭니다. 언어, 인종, 관습 다 달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고요. 그건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저쪽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와서 즐거운 축제 음악을 했을 때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든 다들 모여서 그 음악에 공감을 하고 다 하나가 되는 것. 그 경험은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월드뮤직 페스티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소리축제, 이제는 우리 음악만, 판소리를 비롯해서 우리 음악만 하던 행사가 전 세계에서 꼽는 중요한 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울산에서 하고 있는 또 처용문화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있고요. 또 광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음악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음악 축제들이 국제적인 축제,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행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월드뮤직 음반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쿠바 음악의 타임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리 변하고 계속 뭐 했어도 50년대 음악이 90년대에 와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국제성을 획득했다.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낯선 것들, 그러나 낯설면서도 뭔가 친숙한 코드들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그것만으로도 모자란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우리가 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관습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 사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959년 1월 1일 쿠바 혁명이 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전망 좋은 제1구락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보면 뭐 그냥 먹고 사느라 구두 닦기도 하고 미용사도 하고 시가도 좀 말고 뭐 청소부도 하고 뭐 그랬어. 내 소원이 뭐냐고? 그냥 노래 부르다 죽는 거지 뭐. 그게 전부라고요. 인생의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감했고 음악의 순수한 음악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간 드라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음악이라면, 진솔한 음악이라면 쿠바 음악,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문화고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드뮤직을 통해서 많은 문화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 음악, 우리 문화도 어떻게 세계로 나가는지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 증인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아름답고 순수하고요. 좋은 거예요. 함께 즐겨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월드뮤직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뮤직은 문화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